안녕하세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와서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들이 드디어 어미개와 떨어지고 형제개들과 떨어져서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는 따뜻하게 기댈 곳도 없고 익숙한 냄새도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낑낑대고, 그리고 지쳐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낑낑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강아지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냄새를 맡으며 점차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물을 물어뜯어보고 냄새를 맡으며 탐색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보호자에게는 낯설고 강아지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안전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잠도 못 잘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면서 정말 처음의 시기에 강아지를 파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생명체고 처음에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집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1에서 2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2주일 정도 적응 시간을 거치고 나면 본래 가진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 동안 뭔가 원래 가진 행동이 잘 나오지 않는 시기를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 적응 시간에 너무 얌전해서 보호자분들이 얘는 진짜 너무 얌전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적응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은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막 활발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이 적응 시간에 불안해서 낑낑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안정감을 찾으면 차분해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시기에 강아지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강아지를 입양하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는 많이 외출을 하는 것보다 같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외출 시간을 차근차근히 늘려주는 게 나중에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강아지가 집에 오게 되면 입에 넣고 씹는 행동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 사람은 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강아지들은 입이 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입으로 탐험해 보려고 하는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들은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는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보호자분들이 조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우리 강아지들의 행동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나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위험한 게 없는 공간에서 쉬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전문 그리고 휴지통도 절대로 뚜껑이 있거나 바닥에 내려놓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뚜껑 있는 휴지통을
혹시 모르니 아예 또 접근하지 못하는 공간이나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공간에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선을 물어뜯어서 화상을 입거나 아주 심하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선 커버, 아니면 콘센트 안을 막 핥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센트 커버.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에도 모래나 자갈이 있고 이걸 삼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아지들에게 위험한 식물들도 있기 때문에 화분은 올려놓거나 가려둠으로써 안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휴지통이나 상자는 강아지가 접근할 수 없도록 높은 곳에 위치해 주세요. 가전제품의 전선은 보호 커버를 씌우고 콘센트는 커버로 가려주세요. 화분에 식물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다가가지 못하는 곳에 두세요. 또 강아지를 처음 데려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산책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5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즉 한 5개월 정도까지 산책을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전도 조금은 보장을 하면서 빠른 산책을 권장하기 때문에 2차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뒤부터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의 산책은 단순히 에너지 소모의 목적보다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회화 시기에 사람과 살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극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노출을 해주는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입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에 넣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작거나 어려서 좀 불안함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안거나 유모차 등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미와 떨어진 강아지는 새로운 가족이 되기 전에 낯선 환경에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준다면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이 처음으로 가족의 곁에 온다는 건 정말 설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신경 써줘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데리고 왔지만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유도 모르고 가족들과 떨어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납치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걸 하고 납치한 게 아니야, 이제 평생 가족으로 살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적응할 시기에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울고 낑낑대고 잠도 자지 못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강아지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쓰는 물건들은 워낙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산책을 시작하는 것보다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산책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